안녕하세요. 저는 세액공제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금 매년 900만원씩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연말정산 때 119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에 따라서 148만원까지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월이 되면은 이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서 돌려받으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못 받는 거가 없도록 서류를 챙기는 거지 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준비하면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분주하게 움직여서 연말정산 최대한 돌려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어차피 저도 다음 달에 돌려받을 거 이번에 기부도 좀 했고 쓸 거는 좀 미리 쓰면서 침체된 경기도 살리고 세금도 돌려받고 저한테는 일석이조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퇴직연금은 연말에 한 번에 900만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월세 같은 경우는 매달 넣어야 되는 거지만 이 퇴직연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2월 말에 넣어서 2월 달에 119에서 한 148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퇴직연금 뭐 하시는 분들은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건데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맨날 욕을 합니다. 뭐 수익률이 엉망이니 못 돌려받는 거 아니니 각자 도생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언젠가 대박나면 알아서 노후는 준비되지 않을까? 근데 모든 사람이 대박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최대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해서 대박 나면 더 좋은 거고 아니어도 노후는 책임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퇴직연금으로 70%씩은 계속 인도 ETF 샀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다른 것들을 사보려고 해요. 매년 납입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돈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는 거죠. 수익률을 가장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펀드랑 IRP를 같이 하는 건데요. 퇴직연금은 자산의 70%만 주식형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라던가 채권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연금저축은 100% 모두 주식형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600만원까지 밖에 납입이 안 돼요. 연금저축펀드 600만원은 모두 주식형으로 하고 추가 300만원을 IRP로 넣은 다음에 70%를 주식형으로 하고 나머지를 채권형으로 하면은 총 900만원 중에서 810만원이 주식형, 90만원이 채권형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식형 비중이 90%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불려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퇴직연금이 세액공제도 효과가 좋지만 얼마나 노후 대비에 효과가 좋은지 미국은 퇴직연금 제도로 연금 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26만 명이 넘었었어요. 10억 정도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노후가 아주 풍족하겠죠. 실제로 그 정도까지도 필요 없고 2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2억 정도만 퇴직연금에 넣고 나머지는 내 집을 마련하든 자녀한테 물려주든 가고 싶은 데 쓰든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IRP의 장점부터 단점,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IRP의 장점은 세액공제를 돌려받는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돈으로 계속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연 900만원을 넣었는데 148만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럼 그 돈으로 가지고 주식을 다시 사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900만원을 가지고 1048만원의 투자한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데 IRP로 안 했으면 900만원 투자 효과밖에 안 납니다. 스타트가 다른 거죠. 1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 사이에 이제 배당이라던가 이자라던가 양도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안 내요. 이연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세가 15.4%고 해주식하면 양도소득세가 22%잖아요. 이거를 보통 매년 내야 되는데 안 내면서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나가다가 마지막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면 됩니다. 내야 하는 세율이 15%, 22% 굉장히 높은데 연금 수령할 때 나는 연금소득세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보는 이득이 굉장히 커요. 단점은 뭐냐면 해지했을 때 세액공제를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는 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중도 인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세가 발생하는데 55세 이후에는 5.5, 65세 이후에 4.4, 75세 이후에는 3.3%가 나와요.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니까 초반부에 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늦게 받던가 아니면 받았을 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늘려서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저만의 IRP 설계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20대 때는 가입하지 않는다 했었어요. 35세 이후에 시작했어요. 35세가 되면 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냅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절세가 되기 때문에 퇴직을 55세로 보면은 20년 정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때 넣어서 앞으로 내가 얼마 동안 나눠받을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저는 한 35년 정도 나눠받을 생각이에요. 이제 가장 힘든 구간이 55세부터 65세인데 보통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65세가 돼야지 공적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 퇴직연금으로 버티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나를 위한 연금이 없어요. 최대한 이거는 독립
복리 효과를 크게 보기 위해서 수령 기간을 최대한 늘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90세까지 받을 거다, 이 계획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1년에 1200만원 넘지 않게 수령하는 게 좋아요. 1200만원이 넘어가면은 종합소득세에 합쳐집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12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최대한 수령 기간을 늘려서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ETF로 투자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익률이 5%냐 10%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바뀌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만의 방법 중에 하나는 국내 주식은 그냥 개인 계좌로 하고 해외 주식이라던가 배당주는 IRP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세금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국내 주식은 비과세잖아요. 비과세인 걸 굳이 IRP 가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비과세인 거는 개인적으로 하고 여기서는 세금 효과 최대한 받고 최대한 똘똘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5%와 10%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KB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고 수령액을 확인해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다른 은행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아주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35세부터 55세까지 20년 동안 넣는다라고 하고 연 900만원씩 넣는다라 해볼게요.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후 준비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55세부터 바로 수령 받는다. 회사에 퇴직금도 없는 사람이다. 세액공제로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다 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치기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0으로 집어넣고 운용 수익률을 5%로 넣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기간을 35년, 55세부터 90세까지 받겠다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연금을 매달 받을 거고 받는 기간에도 수익률을 5%라고 보면요, 월 98만원씩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후로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5%에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부부가 했다면은 연 200만원 정도의 개인연금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국민연금이라던가 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한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노후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10%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했어요. 35세부터 55세 연 900만원, 55세부터 수령할 거고 회사 퇴직금도 없는 사람, 세액공제 받은 돈 개인적으로 다 썼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거치기간이 나올 수가 없죠. 수익률만 10%로 넣어놨습니다. 매달 받는 걸로 하고 연금 수령 기간에도 수익률을 10%로 넣어놓으니까 받는 돈이 월 299만원이 나와요. 월 300만원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부부가 했다면은 월 600만원이 나오죠. 연 1200만원이 넘어가니까 종합소득세에 걸리겠지만 그래도 풍족한 노후가 됩니다. 90세까지 그렇게 돈이 나오겠다는데 받아야죠. 퇴직연금의 문제는 뭐냐면 수익률이 그동안 낮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인데 수익률 자체가 낮으니까 아무리 부어봤자 아웃풋이 적었던 겁니다. 그럼 수익률을 10% 정도까지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은 미국 S&P 500 지수만 사도 이게 가능했어요. 최근 10년 동안 보면 S&P 500이 1800에서 4754까지 갔거든요. 연 10% 넘게 상승했었고 배당까지 합치면은 연 12% 상승했습니다. 노후 준비 끝나는 거죠. 미국이 앞으로 그렇게 성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도라던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면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4개 나라를 잘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연평균 10%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주식을 좀 할 줄 안다 그러면은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라던가 뭐 바이오라던가 섹터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매년 900만원씩 넣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넣는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을 계산하면 한 달에 70만원도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노후가 있겠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내고 노후에는 200만원, 300만원 나오길 바라면은 그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돈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는 주식 공부가 필요하다. 안 하면은 결국 수익률이 안 나오고 노후가 풍족해지지 않는다. 공부를 해서 지수만 잘 추종해서 사놓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풍족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준비하시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증권사, 은행 아무데도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